예. 예, 오늘은 정치적 부족주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맞게 그동안 이제 미국의 그 이민의 역사, 미국 민주주의 역사를 봤으니까 미국 복지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각 그 서구의 복지를 다 공부를 했어요. 이제 그런데 미국 복지제도에 대해서 강의를 해줄 강사를 못 구해가지고, 왜냐면은 미국 복지는 배울 필요가 없다. 미국 복지를 왜 배우느냐? 우리가 이제 너무 유럽 지향적인 복지 제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독일 또 노르딕 국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미국 복지 제도에 대해서 강사님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렵사리 모셨는데 그분도 엄청나게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해주고 욕먹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미국 복지라면 전부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 예, 올려주세요.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 복지는 이 선별적 복지 제도예요. 이제 우리가 복지 모델이 크게 두 가지인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혼합을 한 것도 있지만은, 이제 에스핑 안델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막 세 가지로 나누지만, 크게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인데,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혜택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빌 게이츠나 정말 그 다운 클래스 빈곤층이나 똑같이 혜택을 주고, 아동 수당을 줘도 똑같이 재벌집 자식이나 뭐 다운 클래스 집 자식이 똑같이 주는 게 보편적 복지인데, 선별적 복지는 철저하게 복지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이제 한 건데, 미국은 선별적 복지제도 철저하게 이것만 진짜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가지인데, 메디케어가 있어요. 메디케이드가 있고,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늘 이게 이제 행정부 선거가 있어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 뭐 오바마 케어, 트럼프 케어 가지고 막 그 논쟁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 그 다음에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에서 커버 못하는 65세 이하 저소득층.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선별적 복지예요. 여기 미국은. 이제 그것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이 실패의 연속이에요. 예, 여기 쭉 보면 제가 이제 연도를 써놨잖아요. 계속해서 이 건강보험을 전 국민 건강보험을 하려고 시도를 계속 했어. 왜냐하면 뭐 스칸디나비아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이미 그 제도를 착착착 갖춰가고 있었지만은 미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계속 뭐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도입을 하려고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다 실패 연속이에요. 트루먼까지. 그 다음에 존슨 대통령에 이뤄서, 그러니까 이제 이 케네디 사망 이후에 존슨 대통령이 그때 이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때가 이제 이게 여기 있잖아요. 노인 장애인 대상 메디케어, 빈곤층 위한 메디케이드, 65세 이하 미만. 이때 이제 비로소 이때 도입이 된 거예요. 복지 정책이. 그 다음에 이제 닉슨 대통령이 뭐 제안을 했지만은 그게 이제 다 사보험인 거예요. 미국은 65%가 다 사보험이야. 예.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요. 그때 안재욱 씨가 미국에서 뭐 뇌 수술을 받았는데 치료비 6억인가 7억인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무보험자니까. 뭐 손가락 하나 뭐 이렇게 절단이 됐는데 1,몇백만 원이 나온다. 보험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사보험도 비싸죠. 그래서 사보험이 65%예요. 그리고 또 클린턴도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 이제 오바마 때 비로소 오바마 케어가 이제 입법이 되는데, 오바마 케어는 이제 말하자면 뭐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인데 이게 사보험인 거야. 예. 그리고 거기서 커버되지 않는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또 복지를 못 받고 65세 미만 저소득층 완전히 늘린 거예요. 왜냐하면 무보험자가 4,500만 가까이 돼, 미국에. 이게 15%인데 오바마 케어는 이 무보험자를
줄인 거예요. 한 절반 정도 줄였어. 한 2천만 명 정도가 이 메디케이드 안으로 이제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 미국은 민간 보험이 64, 그다음에 공적 의료 보장이 29%, 그다음 무보험자가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오바마 케어 때는 이게 수치가 떨어져요. 예. 그 공적 의료 보장 이건 기업 복지가 또 발달했기 때문에 기업에서 또 이제 해주고 이러다 보니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에 그 무려 2천만 명 이상을 이제 복지 혜택을 주려니까 이제 재정 적자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그걸 또다시 뒤집었죠. 그래서 그게 또 트럼프 케어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제 바이든이 오바마 케어를 다시 하느냐,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또 굉장히 논쟁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뭐 2015년 이때부터 이제 그 고용주 제공, 그러니까 기업 복지에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어쨌든 간에 전부 민간 보험이 65%. 예.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죠. 의료보험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 쭉 연대기를 보면은 이제 소셜 시큐리티라고 해가지고 사회보장제도. 예. 산재보험은 이제 또 정부 창구, 이게 미국은 연방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복잡해. 이제 그 뭐 매칭으로 하는 것도 있고 주정부에 또 재량을 많이 주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주별로 다 틀려요. 그래서 미국 복지는 크게 그냥 선별적 복지라고 이해하면 되지만은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되게 복잡해. 주가 50개가 되기 때문에 다 틀리거든요. 예. 그래서 큰 그림만 알면 돼요. 그래서 1935년에 비로소 이제 사회보장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대공황이었잖아요, 시기에. 그러니까 막 실업자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복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베버리지 보고서 같은 이제 그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게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오거든요. 그것도 이 대공황, 그다음에 또 그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때문에 노동자들이 막 어떤 그런 그 사회 혼란을 이제 두려워했기 때문에 복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게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처칠 수상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처칠 보수당과 노동당이 연합 정부였어요. 근데 그때 베버리지라는 경제학자가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래서 영국이 전 국민 그거 무상 의료잖아요. 그게 그 베버리지 보고서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칠이 마지못해서 그 베버리지 그걸 받은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볼셰비키 혁명의 영향 때문에 영국 노동자들이 막 이제 들썩거리고 또 대공황의 영향도 있었고 복지를 안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은 복지 제도가 다 보수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그 베버리지 보고서도 처칠 정부의 그 베버리지는 보수성의 경제학자예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좀 중도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처칠 정부의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보수성이 좀 강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베버리지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그것을 영국 노동당이 잽싸게 이제 그걸 공론화 시켜가지고 마치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가 영국 노동당이 막 다 그 공이 있는 것처럼 했지만은 그것은 처칠 정부 때와 처칠과 노동당 연합 정부 때 만들어진 거고 사실 비스마르크도 그 독일의 사회보장 제도를 한 것도 그 당시에 그 독일의 막 그 노동자들이 탄광에 가서 막 캐다가 다치고 장애를 입고 뭐 그런 상황에서 비스마르크도 그 당시에 사회복지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지 정책 소유권은 사실은 보수 정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버리지 보고서를 가장 잘한 게 스웨덴이잖아요. 그 노르딕 국가들이 그걸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베버리지 보고서를 가져가서 그대로 실천을 한 거야. 그래서 오늘날 뭐 노르딕 국가가 가장 많이 복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대공황 때문에 쭉 어떤 그 복지 문제, 빈곤 문제를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뭐 미국도 이제 실업보험이 또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주정부와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이거는 제가 그 파일을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그냥 크게만 얘기할게요. 예.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노령연금 제도 이때 생기고, 그러니까 노령유족연금이 생기고,
이게. 예. 그래서 1956년에 이제 법으로 이것을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장애연금이 1956년도에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노령 유족 장애보험제도를 소셜 시큐리티라고 이제 사회보장제도라고 불리고, 그 대신에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제도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 의료보험이 항상 실패를 해왔고, 산재보험은 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또 이는 또 사회보장제도에 포함이 되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사회보장제도에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산재보험도 고용 다 내잖아요. 그 미국은 틀려요. 그러면은 의료보험이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그런 그 권력단체, 이익단체는 의사집단이. 의사집단에서 결사적으로 이 전국민 의료보험을 반대한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이. 예. 그 다음에 남부에 바탕을 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원래 그 민주당이 미국 남부의 토대를 잡고 있었잖아요. 원래가. 북부가 아니고 남부에 그 노예제도가 있을 때부터 민주당이 거기 텃밭이었네. 링컨의 공화당이요. 네, 북부 쪽에. 그래서 이 남부 민주당 의원들이 전 국민 의료보험 반대한 거예요. 이거는 미국 사회보장 거기 저기 역사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주별로 이렇게 산재보험이 주별로 다 달라. 아까 말했다시피. 예. 그래서 주정부에서는 이때부터 이제 민간 보험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참여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이제 주정부와 민간 보험회사가 이 의료보험을 이제 서로 협의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의료건강보험관리공단이 있어 국가기관이 있지만은 여기는 이때부터 그냥 아예 주정부와 민간 보험회사가 그냥 다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부조 대상은 아까 말했다시피 철저하게 선별적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그 다음에 한부모 대상, 그리고 이제 연방정부하고 주정부가 서로 돈을 매칭을 해서 하는 철저하게 이제 선별적이죠, 이거는. 완전히. 예. 우리처럼 그냥 다 누구나 다 주는, 우리도 뭐 사실 복지제도가 이제는 거의 다 갖춰져 있고, 보편적 복지가 굉장히 좀, 이제 우리는 비중이 높죠, 이제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연대기를 그냥 쭉 한번 볼게요. 이게 1960년대에는 이제 시민권 운동이 이제 흑인 그 시민권 운동이 일어나고, 케네디 시절은 굉장히 이제 차별이 중산층이 차이가 많이 나죠. 흑인들은 이제 빈곤하고. 그런데 이제 케네디가 너무 빨리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복지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존슨 대통령이 그 뒤에 이제 그 정권을 이제 바짝 잡으면서 그때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한 거예요. 60년대 이후에. 예, 존슨 대통령 시절에. 예, 그리고 쭉 올려주시면 돼요, 이거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푸드 스탬프 있잖아요. 푸드 스탬프. 이게 쿠폰,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쿠폰을 이게 1964년도에 그때 이제 케네디가 아마 64년도에 암살당하고 아마 존슨 대통령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요건 좀 잘못됐는데, 식품권 지금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 도입했는데, 이게 저소득층 가구들이 식생활을 이제 쿠폰을 지급하는 거예요. 푸드 스탬프를.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이렇게 흑인들은 푸드 스탬프를 이게 식품권을 모아서 그거를 또 마약하고 또 바꾸고 이게 깡이 또 발달해 있대. 예, 지금도 이 푸드 스탬프 이걸 깡을 한대요. 흑인들 모아서 그걸 마약을 사 먹는, 마약을 구입하는 그런 푸드 스탬프 있지만은 그게 하여튼 미국의 굉장히 특징적인 게 푸드 스탬프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제 뭐 노인들을 위한 메디케어 65세 이상.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지 제도가 우리나라가 참 미비할 때는 장애 친척 중에서도 다리를 완전히 이제 못 쓰는 장애인이 있었는데 그 복지를 찾아서 미국으로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애인들은 미국에서는 무조건 사회 보장을 해주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노인들 65세 이상 장애 이거를 이제
아예 연방 정부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많이들 갔죠. 미국으로 장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그다음에 이제 65세 미만이 메디케이드. 65세 미만 빈곤 가구가 광범위하게 이제 그 사각지대가 생기니까 이때 이제 메디케이드가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레이건 부시 정부 때는 아무래도 보수 정치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감세 정책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다지 복지가 발달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보수 정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자꾸만 연방 정부에서 적자가 나니까 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67세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대요. 그때. 예. 예. 그래서 뭐 소득이 많은 어떤 그런 좀 노인에 대해서는 이거 또 세금도 부과하고 그래서 부시와 레이건과 부시 때는 그렇게 큰 뭐 복지 제도는 발달하지 않았고 그냥 선별적 복지 제도에서 이렇게 조금 뭐 머무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다음에 클린턴 행정부 때는 그때는 그 굉장히 호황기 시절이었는데도 이 전국민 의료보험을 또다시 클린턴이 시도를 했지만은 또 실패를 하고 예. 예. 그 대신에 이제 또 막 그 언더클래스 쪽에는 범죄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그런 현상이 있었고 클린턴 때는 이제 여성들이 고용률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예. 지금은 55%가 넘는다 그래요. 취업률이 남자들보다 더 앞지른 거죠. 미국은 이미. 예.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 메디케이드를 확대하려고 이렇게 좀 많이 노력을 했고 클린턴 때는 그다음에 이제 그 빈곤 아동이 워낙 광범위해요. 왜냐하면 싱글맘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빈곤 아동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연방 지원 뭐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부시 행정부 때는 뭐 워낙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해가지고 미국이 다 그냥 감세 정책이었어요. 감세.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되게 심했죠. 테러와의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뭐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해서 개혁을 하려고 그랬지만은 그 잘 되지 않았죠. 그때는. 그다음에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7년, 2008년 그때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업률도 막 상승하고, 예. 그래서 빈곤층이 막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오바마 때.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쭉 뭐 제도를 했어요. 이런 제도를. 예. 그래서 오바마 케어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65세 이상을 어차피 복지 혜택을 받으니까 65세 이하 빈곤층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오바마 케어가 있기 전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민간보험, 전부 사보험이죠. 대부분 사보험이고 무보험자가 4,500만 명이면 뭐 거의 뭐 우리나라 뭐 그저 인구가 비슷한데 이거를 이제 오바마가 계획을 하려고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바마 케어 등장 배경인데, 예, 이게. 그래서 그다음에 4,700만 명이 무보험이야.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예, 쭉 올려봤어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 다음, 잠깐만요. 우리 오바마 케어의 내용은 이제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은 이제 연방정부에서 의료보험이나 이런 걸 제공하지만 나머지는 다 사보험 의무가입이에요. 다 그냥 민간 보험회사에 다 가입해. 무조건 가입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손가락 한 개가 절단이 돼도 뭐 막 수천만 원씩 돈이 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보험에 다 이제 의무 가입을 시키는데 이제 이게 이제 연방 정부라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적자가 또 엄청나게 나가지고 오바마 케어가 이제 흔들흔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보세요. 연방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을 자꾸만 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또 개인적으로 안 들던 사보험을 드니까 또 이제 뭐 많이 또 부담이 가죠 경제적으로. 예.
그래서 하여튼 오바마 케어는 굉장히 좀 이런 그 우여곡절을 좀 많이 좀 겪었어요. 예.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요, 잠깐만. 그래서 오바마 케어의 성과는, 예, 좀 올려주세요. 이제, 무보험자가 15.7%에서 약 절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300만 명이 건강보험의 메디케이드 안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뭐 의료보험 사각지대가 축소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이제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2,300만 명을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하려니까 추가로 부담이 또 많이 늘죠. 예, 예, 예. 그래서 이 공화당은 뭐 오바마 케어를 굉장히 그 비판하고 늘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공화당은 이렇게 그 의무 가입, 강제 의무 가입을 할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어떤 그런 그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의료비는 무조건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던 거죠. 이게. 그게 이제 오바마 케어예요. 그래서 재정 적자가 이 의료보험 보조금 때문에 연방 재정 적자가 좀 굉장히 심화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트럼프는 이제 애초에 공언을 했어요.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겠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아직도 결정이 안 났어요. 그래서 오바마 케어를 위헌 소송을 연방 대법원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은 이걸 뒤집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아직도 이 오바마 케어가 아직 결정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연방 대법원은 이제 보수 성향이 우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바이든은 얼마 전 며칠 전에도 이 그 트럼프 케어 폐지하겠다고 또 공언을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이제 65세 미만에 대해서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 복지는 최대한도로 이제 지원을 하지만은 주정부 자율에 많이 맡기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참 좀 이렇게 좀 복잡한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참 그 미국의 그 보험 이게 사회보장제도는 이런 면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주정부하고 다 틀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예, 잠깐 이게 뭐지? 예,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예, 잠깐 이제 평가는 오바마 케어와 트럼프 케어의 평가는 오바마 케어는 재분배에 초점을 두고 이제 부자 증세 정책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게 의료부 다 하려니까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자 정세고, 그 뭐 일단은 그 공화당은 또 참 반대하기가 그렇잖아요. 빈곤층을 또 사회보장제도에 끌어들이게 반대하게 뭐 하니까 동의를 했지만 추가 정세에는 반대를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 어쨌든 오바마 케어는 이제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은 좀 이제 사회보장을 좀 받게 하고, 예. 그 트럼프 케어는 어쨌든 감세 정책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 초점을 두고 현재 미국은 법인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는 이제 법인세를 계속 인상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가장 이제 좀 특징적인 게 법인세를 많이 떨어뜨린 거죠. 15%라니까. 예. 그래서 트럼프는 뭐 계속 이 오바마 케어를 가입 조항 폐지를 하겠다고 이렇게 한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오바마 케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끝인가요? 아, 참.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복습을 해보면은 미국 복지 모델의 특징은 사회보장 제도는 작고 그 대신 큰 민간보험, 예, 민간보험회사가 발달한 거. 그것만 이제 하시고 전 국민 우리처럼 건강보험공단이 이거는 아직도 부재하고, 그 다음에 육아 휴직 급여 제도도 굉장히 부실한 상황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뭐 싱글맘이나 이게 편모나 편부들이 이제 자녀 키우기가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 예. 그래서 뭐
또 장기 요양 우리 보험제도 우리 도입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 건강보험에 다 돈 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없고, 예. 그다음에 전 국민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 뭐 기초보장 제도는 이제 부재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선별적 복지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동 수당도 미국은 없어요. 미국도. 우리는 이제 전 국민 거의 70% 가까이 아동 수당을 이렇게 주는데 미국은 철저하게 이제 메디케이드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게 들어가지 기본적으로 아동 수당이나 보편적으로 기초연금은 부재한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이게 공적으로 요양원, 요양 서비스는 딱 저소득층으로 제한돼 있는 철저하게 선별적 복지죠. 복지가 필요한 사람한테만 요양 서비스도 제공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르딕 모델하고는 굉장히 틀리죠. 이게. 네. 근데 이제 워낙 이민자들이 노동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서비스 자체가 좀 굉장히 저렴한 그런 국가죠. 워낙 이민들을 많이 오니까. 예, 그래서 작은 사회보험, 큰 사보험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쭉 올려주시고. 예, 아동 빈곤 문제는 미국은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여성 이제 그러니까 여성 싱글맘들이 아동 빈곤율이 2012년 기준으로 뭐 47 거의 뭐 절반의 아동이 그러니까 이제 여성 가구주니까 싱글맘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미국의 싱글맘들은 거의 절반이 그냥 이 빈곤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편모 가구가 굉장히 증가한 게 이혼율이 높고 하니까 미국은 그게 굉장한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노동조합이 굉장히 강한데 미국은 굉장히 약해요. 노동조합 자체가. 약해서 이제 노동조합이 처음에는 두 개로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예. 노동조합이 발달을 하지 못한 게 이제 사회주의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고, 예. 그 노동조합이 발달을 못 했는데, 처음에 이제 두 개로 분리가 되었다가, 이제 숙련 노동자, 비숙련 노동자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다가 1955년에 노동조합 총연맹이 생기면서 통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어떤 그런 우리처럼 민주노총이나 뭐 이런처럼 정치 사회적 역할을 거의 하지 않고 그냥 기업 복지에 치중하는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죠. 노동조합들은 기업별 복지국가, 기업별로 복지국가 복지 확대보다는 기업 복지 확대에 주력하는 게 미국 노동조합의 특징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